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오늘은 벤브레 프린터를 사용해서 3D 프린팅을 할 때 사포질이나 본딩을 하지 않고 쉽게 조립되도록 설계하는 이제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포질을 하지 않고 조립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안 들어가면은 좀 애매하고, 뭐 들어가면은 조금 헐겁게 들어가도 본딩을 하면은 되니까 뭐 약간 헐겁게 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조립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 틈새가 많이 보이면 약간 좀 마감이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3D 프린터의 조립 공차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XY축이랑 Z축, 그러니까 XY축으로 출력되는 이제 방향에 공차는 없습니다. 근데 Z축으로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인들을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건 동그라미가 지금 반지름이 12.85인데요. 자, 여기가 얼마냐면 12.85예요. 이렇다는 거는 같은 방향으로 프린팅을 했을 때 봉차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근데 주의할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코끼리발 현상, 요거를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벌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코끼리발 현상은 유명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코끼리발 보정이라고 있어요. 코끼리발 보정이 이제 뭐냐면, 출력물 위에 필라멘트를 쌓는 거랑 이 베드 위에 출력물을 최초로 올리는 거랑의 그 압력 차이가 있습니다. 노즐이 베드에 조금 압력이 가해지면서 출력이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벤브랩의 이제 위키에서도 이제 What is the elephant foot? 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면이 조금 커지게 되는 약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를 이렇게 끼운다고 했을 때 이 코끼리발 현상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압출량에 따라서도 이 공차가 바뀌기도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P 시리즈보다는 A 시리즈가 조금 공차가 좀 더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고, 왜냐면은 압출 요량 캘리브레이션을 뭐 제대로 안 하셨다든지, 여기서 유령 역학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시작을 하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냥 요거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출력물의 바닥면이 지금 이쪽이에요. 지금 이쪽 면을 이제 바닥으로 출력을 하는데, 바닥면을 베이스로 이 조립이 되는 부분에는 다 이런 식으로 챔퍼를 줍니다. 챔퍼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0.2 정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최소한 0.2는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고, 좀 많게는 한 0.4 정도 코끼리발 현상에 대비하셔서 챔퍼를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는 이제 코끼리발 보정의 요 미리를 0.2로 세팅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레이어는 조금 옵셋돼서 좀 작게 출력이 되니까 조립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벌지 현상이라고 있는데, 벌지 현상은 이제 뭐냐면,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벌지 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게 지금 XY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노즐이. 그래서 원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회전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이 두 개가 이제 끼워져야 돼요. 여기는 챔퍼는 이제 좀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한 용도고, 즉 여기 구멍은 직사각형의 형상이에요. 근데 얘는 인코너의 그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벌지 현상이 생겨도 얘가 이렇게 생기지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품이 지금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끝에를 이렇게 둥글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벌지 현상을 좀 방어하는 형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도 조금 주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런 형상을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는 상관없지만은 여기가 이제 각진 형상이라면은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 휠이
구멍이 요 사이즈랑 직경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mm인데 여기도 지금 정확하게 3mm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런 벌지 현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주었고요. 자, 요런 형상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공차가 좀 들어가 있죠. 공차가 얼마나 들어갔냐면은 0.1이 들어가 있네요. 0.1이면은 들어갈 만합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제가 보면은 요만큼을 0.2mm를 위로 이렇게 파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파놓은 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서포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보면 이 서포터가요, 원래 형상은 여기인데 그럼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한 개층을 비워두고 그 다음에 얘가 본 출력이 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내려가 있어요, 서포터가. 이제 그 이유가 이 서포터를 손으로 딱 하고 떼려면 얘랑 거의 그냥 붙어 있을랑 말랑만큼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를 0.2mm를 띄우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3D 프린터에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건데, 그러면서 여기가 0.2mm 처지게 됩니다. 서포터 옵션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상단 Z 거리가 0.2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면은 안 처지긴 해요. 근데 서포터가 떼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0을 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대신에 얘가 서포터가 엄청 안 떼지는 이제 구조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자석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원형 자석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만 파놓으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부분이 0.2mm가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자석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를 조금 과감하게 조금 파놓은 케이스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얘랑 이제 조금 공차를 주기는 했잖아요. 이렇게 0.1을 이제 주기는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처진 영상을 조금 이런데 얘를 이제 뒤집어서 출력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이제 다 처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조립이 안 될 것을 조금 감안을 해서 제가 이제 공차를 준 사례가 되고, 공차를 줘야 하는 상황이 또 있어요. 언제냐면은 이 마찰력에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찰력에 조금 대비를 한 케이스인데요. 바지랑 이 다리랑 이제 낑거지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나가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4mm 정도가 나오는데 24mm를 관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공차 조절이 없이 조립이 된다는 거는 마찰력으로 고정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얘도 고정이 되긴 하지만은 저의 의도는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사람이므로 공차 조절을 안 하게 되면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공차가 또 들어갔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0.1이 들어갔네요. 0.1만큼의, 근데 둘 다 XY 축으로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0.1 정도 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근데 뭐 그렇게 스무스하진 않는데 여기서 좀 더 스무스하게 하려면은 한 0.2mm의 간격이 좀 있어주면은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고정은 펜트라기보다는 이제 바디로부터 고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는 지금 공차가 없습니다. 볼까요? 지금 여기 면이랑 또 약간 턱이 있네요, 그죠? 턱이랑 펜트 빼고 바디를 조금 켜주면은 공차가 있나요? 없죠? 이거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꽉 껴지는 상태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공차가 없어요. 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그냥 0입니다. 0인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직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조립이잖아요. 이게 사실 좀 피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코끼리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인코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코끼리발 현상이나 벌지 현상이 없지만 얘가 문제죠. 얘가 이제 눕혀서 이제 프린팅이 되는 애거든요. 자, 그래서 모서리를 다 없앴고요. 여기다 챔퍼를 넣어서,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출력이 돼버리면은, 아, 여기가 아예 없네요. 여기를 원래는 여기가 이제 다 챔퍼가 들어가거나 필렛이 들어가 줘야 돼요. Y 방향으로 필렛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필렛을 넣어주고, 여기는 챔퍼를 넣어주고, 여기도 챔퍼를 넣어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이건 디자인 요소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3D 프린팅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방향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라면은 이렇게 조립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벌지 현상을 좀 의식해서 지금 디자인을 한 건데요. 코끼리발 현상이랑 지금 챔퍼가 조금 이제 여기가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가 공차가 없어도 지금 그냥 고정이 되는 걸, 생각보다 많이 헐거워요, 그죠? 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예, 출력은 이제 텍스처 베드가 아닌 스무스 베드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번쩍번쩍하죠. 예. 요 놈은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볼록 튀어나오는 거를 조금 방어를 해서 여기에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되는 애고, 자, 얘는 조금 꺼주고, 얘랑은 조립이 쉽거든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팠어요. 여기를 파고 좀 얘를 이렇게 낀 건데요. 자, 이런 식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낀 건데, 조립이 조금 빡세긴 하지만 들어가긴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를 또 여기는 챔퍼가 아닌 필렛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제가 된 디자인인데, 제가 아까도 이제 보였다시피 지금 요 놈이 이게 얘랑 이제 벌지 현상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미처 이제 라운딩을 못 줘갖고 이제 얘를 이제 빼려고 해도 이제 안 빠집니다. 네. 지금 제가 거의 힘으로 넣었던 거라. 네. 아, 그리고 지금 요 형상이요,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요렇게 이제 파놨는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약간 막아놨잖아요. 여기서 간격이 지금 얼마냐, 1mm네요. 야, 1mm가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서포터가 생기는 구조인데, 그러면은 이제 브릿지 현상으로, 브릿지 모드로 여기를 이제 메꾸는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브릿지 모드가 아무리 풍량이 좋아도, 팬의 풍량이 좋아도 처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검사의 단면 분석을 좀 보면은, 예, 요것도 좀 한몫했네요. 예, 사실 얘가 조금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 안 들어간 것도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얘가 조금 작아져야 했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수정을 한 마이너스 0.4mm 정도를 조금 밀어서, 예, 요렇게 했었으면은, 예, 얘가 이제 완벽하게, 예,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 지금 얘는 제가 방금 라운드로 이제 고쳤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형상을 보면은 자 요렇게 그냥 이거는 다 전부 챔퍼만 준 형상이네요. 네, 이거는 그 끼우는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빼면은 빠져요. 근데 이 챔퍼를 주지 않고 여기는 이제 필렛을 줘야 하는 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출력 방향이 지금 요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알게 모르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하는 사이즈보다는 조금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잘 안 들어간 이제 구조이긴 했는데 이 방향으로 조립을 해야 되죠. 예, 그래도 이게 이제 벌지 현상이, 근데 이 정도 큰 객체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게 약간 객체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3mm 직경인데 벌지 현상이 뭐 한 0.4mm 튀어나왔다, 2mm 튀어나왔다. 큰 사이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15mm란 말이에요. 15mm에 0.2mm는 사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짓이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개념도 좀 있죠. 그리고 또 얘가 좀 튼튼하고 손으로 집기도 조금 편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도 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끝까지 들어가죠. 예. 근데 여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마름모 형상으로 이렇게 파낸 이유가 있는데, 얘가 출력 방향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그냥 직사각형으로 구멍을 내는 거랑 동그라미로 구멍을 내는 것보다 이 마름모로 구멍을 하게 되면은, 이게 3D 프린터는 45도 경사로는 서포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서포터가 전혀 안 생기고 얘가 그냥 출력이 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선호하는 이제 프린팅 방식이고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벌지 현상이 있을 수가 없죠. 출력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벌지 현상은 XY 쪽으로 생기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살짝 튀어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가. 자, 그래서, 네. 근데 얘는 뭐, 이거까지는 뭐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로 꼽았네요. 네. 정도가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공차를 한 0.05mm를 준 상태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는 조금 이제 헐겁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만은,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얘는 좀 깊이가 조금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면은 깊이를 그래도 한 10mm 정도로 이제 두고 하는데, 얘는 지금 예, 그것도 아닌 거죠. 근데 얘가 좀 잘 안 빠져요. 예, 이게 조금 이제 깊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출력 방향이 얘랑 다른 방향이다 보니까는 좀 안 빠지는 쪽이고, 얘도 조금 안 빠지긴 하는데 얘가 이제 벌지 현상을 안 했어요. 벌지 현상의 방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잘 빠지긴 하네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튀어나온 상태. 여기가. 여기도 이제 여기 요런 데도 조금 이제 뾰족한 거 그대로 둔 상태로 출력을 했었는데, 예, 꽉 끼는 형상이 됐거든요. 얘 한번 뽑아볼까요? 미니? 네, 이렇게. 자, 얘는 좀 라운드를 좀 준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 필렛에서도 라운드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벌지 현상을 방어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눈 한번 빼볼까요? 눈은 좀 안 빠지는데, 얘도 얕긴 하거든요. 그래도 예, 안 빠집니다. 여기가 이제 0.05의 공차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지고, 그 정도 어느 정도 되지면은 툭툭 치면은 이제 빠지는 약간 그런 상태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밀고도 이제 뺄 수 있게끔 아예 관통을 해놓은 상태예요.